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모두 15분의 사랑의 손 테라피스트들과 함께 청주 성목군 마을에서 사랑의 손 테라피 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암 환우가 기억납니다. 유방암으로 여기저기 전이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온갖 치료로도 낫지 않는 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두통약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 간 정격증이야. 환측 반대편에다가 간 정격에 해당하는 경혈에 자석을 NS 구분해서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2, 3분쯤 지났나 상담하면서 지금 머리 아픈 거 어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습니다. 삼심자요법 쓰면 낫습니다. 삼심 쓰면 낫습니다. 자석 4개로 난치병도 터치할 수 있다. 저희가 여러 번 경험한 바입니다. 왕초보님들은 일단 자석의 NS 구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경혈, 경혈을 알아야 어디 아플 때 스스로 자석을 부착하지요. 그래서 경혈주혈법, 그리고 각 경맥의 경기의 허실이란 어떠한 것인지 왕초보님들을 위한 기초상식 전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석요법TV 기초과정입니다. 오늘은 족태음습 비토경과 수양명조 대장금경, 정기란 무엇이며 허기란 무엇이며 사기란 무엇인가, 일체의 공론을 배제하고 의과학적으로 생각해보자.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라고 하는 경기가 부족하면 허한 상태, 그런데 그것이 너무 삿대게 넘치면 사기로 작용하면 이것은 사기실증이라고 합니다. 허증, 실증. 비정격을 쓰면 채워집니다. 정기가 회복됩니다. 비승격을 쓰면 사기가 덜어집니다. 정기로 바뀝니다. 정승격은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허할 때 비정격, 사기실 넘칠 때는 비승격을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삼침은 달리 오행침이라고 하잖아요.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른 침법입니다. 초간단 요약. 정기가 허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동의하게 산 허보기모, 즉 허즉보기모. 허보기모라는 것은 정기가 허할 때는 어미의 도움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미의 도움을 구하라. 비토경의 어미는 심화경입니다. 수솜구나 심화경. 화생토, 즉 심화는 비토를 낳는다. 그러므로 비토가 허할 때, 정기가 허할 때 먼저 심화경의 화혈인 소부, 그리고 자경의 화혈인 대도의 N극면을 부착하는데요. 그런데 비경이 지금
전기료수의 태음습이 부족해요. 허한 상태예요. 그래서 심화경이라는 어미의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그런데 간목이 수시로 비토경을 너무 간섭해요. 너무 과잉 간섭해. 그래서 잠시만 스탑. 그래서 간목경의 목혈인 대돈과 자경의 목혈인 음백을 사하는 겁니다. 즉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경기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족태음습 비토경 할 때 비장, 그것은 림파틱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림파틱 시스템. 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비장에서 비롯됩니다. 비장. 왜 고인들이 비장 자체를 가리켜 중앙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사통팔달을 한다고 했습니까? 비토경에 속한 비장, 스플린은 물론 췌장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비장에서는 전신의 림파틱 시스템을 총지휘하고요. 그리고 비장에서는 백혈구를 비롯한 여러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여기 비장에서 생산한 림프구, 씨앗을 흉선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양육을 시키면 흉선은 thymus이니까 영어로 T자를 따서 T림프구라고 하고요. 비장에서 생산한 씨앗을 뼈, 골수에 넣어서 골수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양육을 시키면 그것이 본 메로우에서 양육되었다, 성장했다 해서 비림프구입니다. 비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을, T림프구는 셀룰라 이뮤니티, 즉 세포성 면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비장에서 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있죠. 전신에 돌던 피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암세포 등등을 비장에서 걸러냅니다. 여기서 놓친 것은 간에서 다시 걸러내지요. 그러니까 비장은 그 역할 자체가 중앙토예요.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는 실사구시로 생각하자고요. 의학적으로 비장이 무슨 일을 하며, 그리고 비장이 하는 일과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라는 경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 주장은 족태음습 비토경이 태음습이라는 경기를 가지고 있다면 비장 자체도 그 태음습 생산력에 특화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장기는 그가 속한 경맥의 에너지, 그 경기와 경기의 생산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과연 그러하더라고요.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란 일단 림파틱 시스템, 습이에요. 그리고 비림프구로 확산되는 체액성 면역 겸해서 셀룰라 이뮤니티, 세포성 면역까지 지원합니다. 그것이 태음습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 족태음습 비토경에 속한 비장, 그것은 족태음습 비토경이라는 경맥 자체가
태음습이라는 경기를 통해서 온 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과 함께 비장의 그 태음습 생산력을 정상화시킵니다. 실사구시로 생각하자고요. 이제는 동의학의 용어로 다시 족태음습 비토경을 생각해 보는데요. 족태음습 비토경의 오운육기 또는 오행육기, 예수쟁이 여러분, 절대로 경기 일으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동양 철학의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태극기 보고 경기 일으키지 않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경의 오행 위치는 토예요. 그것도 중앙토. 전신의 사통팔달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확산시키고 또 거두어들이고 하는 작용. 비경의 육기적 기운, 즉 그가 생산해내는 에너지, 그것은 태음습. 다른 말로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휴머럴 이뮤니티, 즉 체액성 면역과 셀룰라 이뮤니티 등등, 그것이 태음습이에요. 비장은 누가 도와주냐면 심화경이 도와줘요. 심화경. 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신 운행, 즉 림파틱 시스템이 전신 운행할 때는 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화경이 비토경을 도와주는 상생관계, 비유하여 어미로 표현되어 있죠. 비경의 자, 비경은 누구를 또 양육합니까? 네, 폐금경을 양육해요. 당연하잖아요. 수태음습 폐금경 아닙니까? 수태음습, 우리가 살폈지만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역시 체액성 면역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비장 자체가 체액성 면역, 림파틱 시스템 면역을 총지휘해요. 그러므로 비장의 자에 해당하는 폐는 기능적으로도 옳습니다. 고인들은 비유로 말했지만 오늘날 해부생리학적, 생체해부학적 기능을 보니까 맞아요. 비의 관이란 관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따지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상극관계다. 즉 비장은 간에 적절한 간섭을 받습니다. 간섭. 그런데 때로는 간섭이 너무 지나쳐요. 상극관계에 있다. 비경의 상생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가 엄마에 해당하니까 화생토라는 개념으로 동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족태음습 비토경은 오행상 토라는 그릇, 즉 찻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담긴 유기적인 내용물은 찻잔 속에 담긴 티는 태음습이라는 촉촉한 습기로 토, 즉 밭을 비옥하게 해주는 퇴비 등이 갖고 있는 습기와도 같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 기운으로 소화 요소를 통한 소화 흡수, 즉 췌장이 포함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육의 체액 조절 기능과 림파틱 시스템의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아토피. 그리고 이쪽 그림. 네, 우리 피부.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는요, 피부 장벽이 깨진 거예요. 즉 벽돌을 쌓았는데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 몰타르를 통해서 쌓잖아요. 그런데 그 몰타르가 약해서 벽돌이 와르르르르 무너진 것과 같은 상태가 아토피거든요. 그러면 그 무너진 장벽으로 온갖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먼지 등등, 꽃가루 등등 항원이 침투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피부와 기육 보습을 담당하는 기능은 수태음습 폐금경과 족태음습 비토경이 하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이드로필릭, 이것은 수분을 좋아하는 층. 하이드로포빅, 이것은 수분을 무서워하는 층. 그래서 친유성이라고 해요. 수성막, 유성막, 수성막, 유성막, 수성막, 유성막, 이렇게 5겹으로, 피부는 5겹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 층마다의 막들이 안에 우리 몸의 체액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피부는
이와 같이 수분과 유분으로 구성된 멤브레인층이 있으며 기육 역시 림프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체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곧 비경과 폐경의 태음습 작용이다. 비성격은 어떠한 경혈을 추혈합니까? 소부와 대도혈, 심화경의 화혈이에요. 비토경의 화혈이에요. 소부에 N극면을 부착하고 대도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비성격은 소부혈은 심화경의 화혈입니다. 추혈하는 방법은 손가락들을 최대한 구부리면서 주먹을 꼭 쥐면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뾰족한 삼각형 틈새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과 같은 소부혈입니다. 자기력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이렇게 쥐면 새끼손가락, 넷째 손가락 사이에 삼각형 틈새가 보이죠? 그것이 소부혈입니다. 소부혈, 자석에 N극면 부착하고 대도혈에도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여기 대도혈은요, 사암침자요법 책에 1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대도혈은 비토경의 화혈입니다. 추혈하는 방법은 위에 그림과 달리 이게 엄지발가락이에요. 이렇게 해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그림과 달리 엄지발가락에 검지손가락을 대고 최대한 구부리면 이렇게 구부리면 천마디에 굵은 주름이 생기는데 그 상태에서 엄지손톱으로 그 주름의 끝부분을 찍어 표시를 합니다. 손톱으로 눌러보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대도혈입니다. 자기력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랬는데 이거예요.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리면 여기 천마디에 가로 주름이 생기잖아요. 주름. 정확한 혈천은 이 주름에서 추혈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주름. 여기 주름을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더듬어 보면 발 측면에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볼록 튀어나오는 뼈 직전에서 추혈합니다. 자석에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 다음 목극토, 즉 간목경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비토경을 간섭한다. 그럴 때 좀 적당히 하세요. 아는 뜻에서 간목경의 목혈인 대돈과 자경의 목혈인 은백혈에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S극면 부착. 찾기 쉽죠? 그래서 패스하려고 하다가 이 그림. 여기 보면 대돈혈은 간목경의 목혈입니다. 추혈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엄지 발톱근 바깥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백혈은 비토경의 목혈입니다. 역시 추혈은 비교적 쉽습니다. 대돈혈, 은백혈, 바늘로 찌르는 사암침에서는 여기에 이 모퉁이에다가 바늘 찌르고 비벼야 돼요. 얼마나 아파요. 이거 못 맞는다니까. 그래서 자석으로 놓는 사암침이 편합니다. 그리고 듣기가 바늘로 놓는 것보다 3배 이상 빨라요. 자석 쓰세요. 자석 쓰세요. 그러면 비정격의 경혈추혈법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비정격 시범을 보여드리는데요. 비정격은 대도와 소부를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하고 은백과 대도는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대도는 N극면을 부착합니다. 소부는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합니다. 대돈, 은백혈은 시군중 목교입니다. 아주 찾기 쉽습니다. 보실까요? 은백은 자석 S극면을 부착합니다. 대도는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네, 이것이 비정격. 소부와 대도혈의 자석의 N극면을,
은백과 대돈혈에는 자석의 S극면을 부착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모델이 발가락 무좀이 심해. 발톱도 그렇고. 비승격 쓰면 좋아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